안녕하십니까. 자동차 ICT공학과 2015 2605 김민석입니다. 제 논문 주제는 수소 자동차용 연료 탱크의 재짐을 특성으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이제 서론, 본론, 향후 예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현재 친환경 에너지 연료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 자동차가 많은 상용화되어 있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수소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보다 더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이제 차량용에 들어간 수소 탱크이며 그림 2는 수소 운반용 트레일러용 수소 탱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소 탱크의 종류에는 타입 1부터 타입 4까지의 4종류의 수소 탱크가 있으며 타입 4로 갈수록 더욱 견고하고 고압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탱크에는 이음매가 없이 설계가 되고 있으며 이음매가 없는 대신 탄소 섬유를 감아서 제약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소 연료는 압축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최근 액화수소 방식, P2G 방식, 유기 하이브리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수소의 저장 방법인데요. 기존 수소 연료 탱크에 들어간 수소는 압축 방식으로 일반적이긴 하나 압축에 필요한 높은 에너지 비용이 단점입니다. 액화수소 방식은 수소를 영하 253도씨로 액화하여 최적을 800분의 1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압축 대비 방식의 12배 정도의 효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P2G 방식은 수소의 대량 주입과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메탄화에 필요한 에너지의 손실이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마지막으로 MCH 유기 하이브리드 방식은 톨루엔을 이용하여 수소와 반응시키고 메틸시클로헥산의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압축 방식 대비 8배 정도의 운송 효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수소탱크의 종류인데요. 수소탱크에는 타입 1부터 타입 4까지로 타입 1부터 3은 금속 재료 라이너로 제작이 되며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재료로 라이너를 제작합니다. 타입 1, 2는 크롬 몰리브덴 강을 이용하며 타입 4는 알루미늄 합금 라이너를 이용하고 타입 4는 복합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한다고 합니다. 같은 크기를 기준으로 탱크를 제작했을 때 실린더의 두께는 타입 1이 가장 두꺼우며 타입 4로 갈수록 두께비가 작아집니다. 이제 그림사를 보면 이제 V1부터 V4가 있는데 이제 V1이 타입 1이고 이제 V4가 타입 4입니다. 그 옆에 그림사를 보면 같은 압력 그 35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졌을 때 타입 1부터 타입 4까지 탱크의 두께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제가 주로 조사한 게 타입 4의 수탱크이며 타입 4의 수탱크에는 복합 재료만을 사용하며 대부분 고밀도 플라스틱인 HDPD를 이용하여 라이너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타입 4의 탱크의 제작 같은 경우 세 피스로 구성이 되는데 좌우의 돔을 인서트 사출 후 몸통은 압출해서 절단, 그 후 돔과 몸통부를 열 용착하여 제작한다고 합니다. 타입 4의 수탱크는 용접한 이음매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음매가 없는 대신 탄소 섬유를 감아서 폭발하는 대신 찢어지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밑 그림 5를 보시면 타입 4의 탱크를 사진을 갖고 왔는데 내부에는 고밀도 폴리머 라이너를 이용하며 겉에는 탄소섬유 복합 재료로 보강한 형태입니다. 이음매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밸브 보스 부분 이쪽을 비틀어 접촉하게 해서 용접을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복합 소재 감는 패턴입니다. 타입 2 탱크의 경우는 이제 유리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하며 몸통만 보강 형태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타입 3사의 경우에는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하여 용기 전체를 보강한 형태로 제작하는데 이 탄소섬유 복합 재료는 에폭시와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중앙은 원통형으로 감싸며 돔과 몸통 부위가 만나는 부분은 높은 각도로, 돔 부분은 낮은 각도로 여러 겹 감아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특수 패턴을 여러 겹 감싸서 만든 형태는 고압에서 탱크가 잘 견디고 충격받을 시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찢어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림 6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중앙 쪽 감는 부분이며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돔 부분, 그 다음 마지막 돔과 만나는 부분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돔 부분을 낮은 각도로 감아서 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션 구조의 변화입니다. 현재 탱크는 라이너의 단면 모양은 경계 영역에서 후프 와인딩에 의해 라미네이션이 가능하도록 평평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계 영역은 후프의 권선의 끝 위치를 전체적으로 후퇴시켜 기존의 라이너 모양을 형성하면서 강화를 한다고 하며 후프 와인딩 라미네이션은 내부중에 집중하도록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탱크의 보호 재료입니다. 수소 탱크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라이너, 구조막, 보호막, 돔보, 화염바지, 노즐로 구성이 되는데 라이너 부분은 이제 고밀도 플라스틱이 이용되며 구조막은 카본 필터, 보호막은 유리로 이용되며 돔 보호를 위해서는 폴리머 폼 이용, 화염 방지 이론은 화염정이 가능한 재료하며 노즐은 알루미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밑에 다시 설명되어 있지만 몸통부는 플라스틱 라이너,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이용되며 돔 보호를 위해 폴리머 폼이 사용되며 끝부분에는 화염 보호를 위해 화염정이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여 탱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향후 예정입니다. 이제 향후 예정으로는 이제 돔 부분 재료에 따른 특징을 조사할 예정이고 수소 용기에 들어가는 밸브 및 고압 레귤레이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